안녕하십니까? 전혜윤입니다. 웃는 얼굴이 어려 보인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웃음의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웃음은 얼굴을 3년 정도 젊게 보인다고 합니다. 웃는 표정은 그 자체로 상대에게 호감과 매력적인 인상을 주고 이것이 상대를 젊게 인식하도록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 밝게 웃으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시카고 지금은 유튜브로 언제든 만나보실 수 있으며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알리고 코너에는 최선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선주입니다. 네, 로터리 클럽이 생긴 지 지금 16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로터리 클럽이 생기게 된 이유와 하는 일 잠시 설명해 주시죠. 네, 로터리 클럽은 2008년에 이동권 회장님께서 인터내셔널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에반스톤에 전 세계 로터리 클럽의 헤드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1년 와 계시는 동안에 이제 지인들에게 연락하셔서 그 시카고 한인 로터리 클럽이 그때 2008년에 발족을 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첫 번째 회장님, 1회 회장님이 김성원 박사님이시고 2대 윤원 회장님이시고 3대 서병현 회장님이신데 3대 서병현 회장님이실 때 저희가 이제 장학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시카고 한인 로터리 클럽에서 2024년 장학생 모집한다고 들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그래서 3대 서병현 회장님 때부터 2011년부터 장학회가 만들어져서 5명 한인 학생들에게 해마다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4월에 이제 그 광고가 나가고 4월 말쯤 선정을 해서 5명에게 각 2,000불씩 지급하는 그런 장학 사업입니다. 네. 어떤 학생들이 대상이고 어떻게 지원하면 될까요? 네. 장학 대상은 고등학교 11학년, 12학년. 11학년, 12학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웹사이트에 가면 www 시카고 코리안 시카고랜드 코리안 로터리 클럽 .org에 들어가시면 그 지원서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작성해서 저한테 올해는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면 되고 그게 어려운 사람들은 다운로드해서 하드 카피를 만들어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도 됩니다. 그러면 혹시 마감 날짜는 언제까지? 마감 날짜는 4월 15일까지 4월 되어 15일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러면 그 또 학생들은 아까 5명 선발된다고 하셨죠? 로터리 클럽 이렇게 좋은 사업 하시는데 자랑 좀 해주시죠. 네, 로터리 클럽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돈을 많이 기부해야 되는 단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로터리 클럽이 시카고에서 원래 발생이 된 클럽인데 한 100년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는데 소아마비 근절이 큰 사업이고 그다음에 우물 파주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프리카 이런 데 우물이요.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클럽에 젊은 분들이 오셔서 일하시기를 저는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시카고 뿐만이 아니라 로터리 클럽 자체가 돈이 많습니다.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빛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셔서 그 아이디어로 프로젝트를 잘 기한을 해서 이렇게 통과가 되면 돈은 얼마든지 그 매칭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많으면.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들이 와서 특히 이제 인류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아니면 소외된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로 프로젝트를 이제 기한을 하셔서 에반스톤에 있는 헤드쿼터에 이제 저희가 그거를 올리게 되죠. 그래서 통과가 되면 글로벌 파트너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터리 클럽은 사실은 미국에는 각 타운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연대해서 일을 하기도 하죠. 저희가 최근에는 저희 시카고 로터리 한인 로터리 클럽에서 성공적으로 한 게 카페 복합 프로그램. 장애인들을 12주간 훈련시킨 다음에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그 취업을 시켜주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네, 네. 엄청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프로젝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네, 그런 아이디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네.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로터리 클럽에 조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오늘 말씀 듣고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로터리 클럽 조인하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로터리 클럽에 다니는 분들한테 네. 말씀하셔도 되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저희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 컨택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웹사이트로. 아무래도 한국 분들은 우리 성정상 네. 아는 분 지인이나 누구를 그쵸, 통해서 더 하시는 편하죠. 게 편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시면 로터리 멤버가 지금 26명인데 네. 멤버들 2명의 추천서가 있어야 됩니다. 돼요. 그러면 저희 커뮤니티에서 네. 이제 살펴본 다음에 이렇게 다른 특별한 지원 자격은 없지만 너무 그 안에 있는 멤버들하고 맞지 않는 분이랄지 그러면 안 되니까 모든 이거는 소셜 클럽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만 아니면 네. 누구든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 장학 사업을 5명을 주고 있는데 네. 이제 젊은 분들을 더 모집하려고 하는 그런 네. 아이디어로 로터리에 들어오셔서 그 자녀가 장학생 지원을 한다 그러면 5명 외에도 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좋네요. 네. 네. 저희가 장학금을 만들어서라도 네. 지원을 할 그런 생각으로 우리 현재 김정우 회장님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셔서 네. 저희가 찬성을 했습니다. 젊은 분들이 더 많이 같이 함께 하셔서 그 네. 로타리 클럽이 더 크게 번성하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네. 시카고의 한인 가정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는 시카고 한인 로터리 클럽의 최선주 목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요즘 유행하는 SNS를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마트에서 사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오래 장복하게 되면 우리의 소중한 건강에 위협이 됩니다. 참기름. 원재료가 볶음 참깨분이나 참깨 가루라면 피해야 합니다. 참깨 분말은 긴 운송 기간 동안 공기와 접촉해 산패하기 쉽습니다. 산패한 기름은 우리 몸에 발암물질로 작용합니다. 통참깨 또는 참깨 100%로 구매하세요. 재래식 된장. 이름만 재래식 된장인 가짜 된장이 있는데요. 식품 유형이 된장이면 탈지 대두분, 쌀, 보리로 만든 빨리 만든 계량식 된장입니다. 재래식 된장은 식품 유형의 한식 된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선택에 주의하세요. 고추장. 마트엔 가짜 고추장이 숨어 있는데요. 원재료가 고추 양념이거나 고춧가루 함량이 10% 이하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 굳이 고추 양념을 쓰는 걸까요? 고추 양념이 6배 이상 저렴해 밀가루, 찹쌀가루에 다진 마늘이나 양파를 혼합해 만듭니다. 대부분 시중 판매 고추장은 중국산 고추 양념을 사용하는데요. 전통 고추장의 경우 고춧가루 함량 12% 정도이니 살펴보시고 구매하세요. 몸속 독소를 쫙 빼주는 과일. 독소 배출이 원활해야 뱃살도 피로도 사라집니다. 파인애플. 체내 독소를 흡착해 배출하는 효능이 탁월하고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체리.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통해 몸속 염증 물질을 제거해 줍니다. 레몬. 레몬의 리모넨과 쿠메린은 독소 노폐물 배출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블루베리.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지닌 과일로 혈류를 깨끗하게 합니다. 토마토. 풍부한 칼륨이 나트륨과 독소 배출을 촉진해 붓기 제거와 디톡스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의외로 많이 모르는 잘못 알려진 치명적인 건강 상식. 충치 예방을 하려면 식사 후 바로 양치질을 해야 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탄산음료 같은 산성식품 섭취 시 바로 양치를 하면 치아의 범랑질과 상아질이 손상됩니다. 따라서 식사 직후엔 물로 구석구석 헹궈 입안을 정리한 후 본격적인 양치는 20분 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은 매일 꾸준히 해야 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유산소 운동은 매일 해도 좋지만 근력 운동은 근육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격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매운 음식은 우유와 함께 먹는 게 좋습니다. 아닙니다. 우유 속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 더 많은 위산이 분비되기 때문에 매운 음식으로 자극받은 위와 장엔 더욱 부담이 됩니다. 월요일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오는 김혜선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똑똑 시카고 라이프 월요일의 김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일주일 만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약보다 좋은 공기정화 식물입니다. 공기정화 식물이요? 네. 그렇군요. 요즘 대부분 직장인들이 하루에 80% 이상을 사무실에서 지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그 오염 정화 식물이 실내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 뭐 봄이 왔다고는 하지만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속 생활하기는 좀 이르잖아요. 쌀쌀하죠. 예, 그래서 뭐 직장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공기 정화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 한번 봄맞이 청소했었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청소 한번 하시고 이제 공기 정화하는 의미에서 이제 환기도 시켜주시고 문 열어서 그다음에 이제 공기 정화 식물 들여놓으면 좋겠죠. 네, 실내 환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에 15분 정도라도 꼭 창문 열고 환기 시켜주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바람치게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공기 정화 식물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공기 정화 식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스토키가 있어요. 스토키는 이제 음이온을 발생시켜가지고 전자파를 차단하고 그래서 공기 정화 효과가 있고 특히 이제 장시간 오랫동안 있는 직장인에게 참 좋은 유용한 식물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또 틸란드시아가 있는데 이거는 실내 먼지를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정화 능력이 아주 탁월하고 그다음에 이제 흙 없이 키울 수 있는 식물이라서 분갈이도 필요가 없다고 해요. 흙이 없이요? 지금 화면에도 살짝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훨씬 키우기가 쉬운 식물이고 그다음에 이제 청페페가 있는데 이제 공기 정화하고 전자파를 차단을 잘 시켜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물도 2주에 한 번씩만 주면 된대요. 그래서 아주 이제 키우기가 쉽고 이제 특별히 주의하실 거는 이제 추위에 좀 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주의를 해주시고 관리를 해주시면 아주 손쉽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식물이에요. 근데 공기 정화뿐 아니라 또 다양한 효능이 있는 나무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예, 우선 자작나무 얘기를 할게요. 자작나무는 왜 그 광고도 많이 보셨죠? 이제 충치를 예방시켜주는 자일리톨 성분이 있다서 뭐 핀란드 사람들 충치가 없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 성분을 이제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특히 당뇨병 환자들에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수액 체제하고 다이어트 식품에도 이제 충치 예방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식품에도 좋은 나무가 자작나무라고 합니다. 그럼 자작나무는 어려서부터 그 본 광고 때문인지 약간 친근해요. 또 다른 나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거 고로쇠나무 있죠. 맞아요. 고로쇠나무 수액 이제 그것도 이제 유명한데 그 고로쇠나무는 단풍나무의 일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고로쇠 나무의 몸통에 상처를 내서 거기서 나오는 수액을 저희들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네랄 성분이 보통 물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해요.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저는 마셔본 적은 없어요. 한국에 가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번 그래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미네랄 성분이 보통 40배 정도 더 많고 그래서 산후통, 이제 고혈압, 그다음에 신경통, 위장병, 변비, 피부 미용, 완전 만병통치 같은. 그래서 고로쇠 나무 수액 얻는다는 한참 또 유행한 적이 있었죠. 팔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외에도 또 어떤 나무가 있나요? 그 다음에는 헛개나무, 헛개나무도 있고 또 온나무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특히 그 헛개나무는 이제 희귀수종이라서 네. 지방 간의 독소를 해소를 시켜주고 또 간염 수치를 저하를 시켜주고 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저하시키는 효능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중에서도 숙취 다음 날에 헛개수 이렇게 마시라고 또 그런 광고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 효능이 있군요. 그 나무 자체가. 숙취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광고로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이제 헛개나무나 온나무도 또 유용한 저희들에게 그런 나무가 되겠어요. 또 특히 온나무는 또 항암 효과도 있고 또 간 해독 작용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특히 또 온나무는 또 옷 오르시는 분들 맞아요.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것만 주의하시면 온나무도 저에게 되게 유용한 나무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좋은 식물들이 곁에 있다니 놀랍습니다. 또 얼마 전에 식물 그 4월 5일날 식목일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좋은 나무 종 이렇게 심는 또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공기정화 식물에 관한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카고 기관 단체들의 각종 행사 소식을 전하는 매일 알리고 게시판 시간입니다. 영상 보시죠. 시카고 한인여성회 합창단 35주년 기념음악회. 올해로 창단 35주년을 맞아 특별 음악회를 개최하는 시카고 한인여성회 합창단이 여러분을 음악의 향연으로 초대합니다. 일시는 4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이며 장소는 9501 스코키 블루바드 스코키에 위치한 노스쇼어 퍼포밍 아트 센터입니다. 티켓 가격은 $100, $50, $30입니다. 공연 수익금의 일부는 차세대 교육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공연이나 티켓에 관한 문의는 847-692-333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리노이 한인세탁협회 회장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 27대 윤재웅 회장과 김동철 이사장이 취임하는 뜻깊은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는 4월 21일 일요일 오후 4시며 장소는 메리디안 뱅퀴드 앤 컨퍼런스 센터입니다. 한편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선발 인원은 6명, 장학금은 각 $1,000입니다. 신청서와 성적증명서, 추천서 에세이를 이메일 kada@illinois.yahoo.com 또는 전화 630-272-4759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은 4월 5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시카고 한인 로터리 클럽에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시카고 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계 11학년, 12학년이며 5명을 선발해 각 $2,000씩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지원 기간은 4월 15일까지며 지원서와 자세한 정보는 시카고랜드 코리안로터리.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의는 847-312-594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한인합창단 제6회 정기 연주회. 시카고 한인합창단에서 따스한 봄 기운과 함께 정기 연주회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는 4월 28일 일요일 오후 7시입니다. 지휘 김창수, 반주 윤세라, 단장 김정희, 찬조 출연에는 바이올린 김나연입니다. 장소는 레이크뷰 언약교회 950 노스브룩 애비뉴 노스브룩에 위치합니다. 함께 오셔서 시카고 한인합창단의 연주를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7대 중서부 영남향후회 회장 이취임식. 코로나 이후 침체된 시카고 동포 사회에 활력과 희망의 단체로 거듭나고자 디너쇼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트로트 가수 홍수라 씨를 초대해 즐거운 시간을 마련합니다. 일시는 4월 14일 일요일 오후 5시 30분이며 장소는 1000 노스 미러키 애비뉴 윌링에 위치한 체비체이스 컨트리 클럽입니다. 티켓은 $100이며 푸짐한 경품이 마련됩니다. 티켓 예매처는 우리마을 847-966-8990번입니다. 한미장로교회 60주년 기념음악회 시편 심포니. 고훈 목사가 담임하는 한미장로교회에서는 한미연합성가대, 한미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시편 심포니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지휘 김근영, 피아노 하진경, 교회 특별 출연으로는 대북 김덕환, 소리꾼 박주미, 난타 KPAC, 올간 피아노 듀오로 마리안 김과 윤선 김이 함께합니다. 한미장로교회 60주년 기념음악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미장로교회 창립 60주년 감사 예배는 4월 28일 주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한미장로교회는 1149 웨스트 블루밍데일 로드 아이타스카에 위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630-250-0102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중앙진리교회 창립 예배. 김호근 목사가 담임하는 시카고 중앙진리교회는 땅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나가는 교회입니다. 창립 예배 일시는 4월 14일 주일 오후 4시며 교회 주소는 16530 리치랜드 애비뉴 틴리팍 일리노이 60477입니다. 시카고 중앙진리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ct-chicago.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중앙진리교회 창립 예배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미국의 3대 도시 중 하나, 미 중서부에서 가장 크고 엣지 있는 도시 윈디시리 시카고는 시내 인구 약 270만 명, 도시권 인구는 약 980만 명의 대도시입니다. 미시간 호수를 끼고 있어 도시의 아름다운 뷰를 언제든 감상할 수 있고 시카고 강을 따라 시카고 건물, 건축물 크루즈도 빼놓을 수 없는 시카고의 볼거리입니다. 밀레니엄 파크의 조각, 분수, 정원부터 미국 최고의 건축가들이 설계한 작품 같은 빌딩들로 가득한 도시 시카고. 아름다운 네이비 피어와 시카고의 자랑 시카고의 컵스 홈구장 리그리 필드도 도시 명소라 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에 60개의 박물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필드 박물관, 쉐드 아쿠아룸, 애들러 천문관 등 박물관 캠퍼스 또한 시카고의 자랑거리며 30만 점의 소장품이 있는 시카고 미술관과 규모가 대단한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도 놓치지 마세요. 음악을 찾아 시카고에 오셨다면 모든 장르의 라이브 음악 클럽과 밀레니엄 공원 콘서트, 롤라팔루자, 시카고 블루스 페스티벌, 시카고 재즈 페스티벌, 라비니아 페스티벌 등 각종 야외 음악 행사를 챙겨보세요. 시카고는 뉴욕과 함께 미슐랭 스타에 빛나는 세계적인 수상 경력의 고급 레스토랑이 특징인데요. 시카고 딥디쉬 피자는 물론 시카고 스타일의 핫도그와 딥디쉬 피자처럼 캐주얼한 음식도 유명합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쇼핑이 빠지면 섭섭하죠? 미시간 애베뉴의 13개 블락에 걸친 매그니피센트 마일에는 460개가 넘는 매장이 있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카고로의 여행, 바로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만나고 코너에는 시카고 한인 여성회 관계자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각자 인사 부탁드릴게요. 회장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 한인 여성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고혜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장님. 저는 여성회 합창부에 소속한 합창단 단장 권우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박순자입니다. 이번 시카고 한인 여성회 합창단 창립 35주년 기념 공연을 위한 준비위원단의 준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시카고 한인 여성회 주로 하는 일 어떤 건지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시카고 한인 여성회는 지금부터 44년 전에 1980년도에 장단되어서 처음에는 네. 우리가 여성들의 어떤 돕기에서 통역을 한다든지 네. 직업을 알선해주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이제 많이 45년 동안 변화하면서 이제 우리가 8개의 부서가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많은
맞는 문화부라든지 뭐 골든클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행사 또 봉사행사 이렇게 8개 부서로 굉장히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굉장히 체계적으로 나뉘어져 있네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부장과 차장이 있어가지고 각자에 맞는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권호아 단장님은 단장 맡으시고 여성회에서 오래된 기둥이신데 여성회 돌아보면 어떠신가요? 여성회가 1980년에 처음 우리 홍성옥 회장님을 모시고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기금 조성을 할 때 우리가 빈대떡도 만들고 김밥도 우리가 만들고 그리고 장조림도 만들고 콩자반도 만들고 도시락 반찬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병에 담아서 그 병들을 그때 얼마 주고 팔았냐면 2불, 3불, 5불 그렇게 팔아서 우리가 기름을 조성했어요. 근데 지금은 발전해서 우리가 44년이 됐기 때문에 오래됐네요. 우리 여성회 기금도 많고 8가지 부서가 있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데 제가 그 합창부 창설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35년 동안 하는데 합창부가 여성회에서는 제일 활발한 부서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50명인데 50명이 여성회에 다 이사예요. 와, 대단하네요. 그래서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합창부가 그리고 또 뭐 여러 부서가 잘하고 있는 부서가 많습니다. 골든부도 있고 문화부도 있고. 골든부는 뭐 하는데? 골든클럽이라고 그러니까 55세 이상 이제 만나서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가 노년을 정말 더 품위 있게 보람되게 보내는 그런 많은 세미나를 합니다. 그렇군요. 한인 여성회 그럼 자랑 좀 부탁드릴게요. 한인 여성의 자랑은 저희들이 여성의 임원회가 있고 또 이사회가 있는데 우리 권호아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님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헌신하신 오래된 우리 이사님들도 우리 권호아 단장님처럼 처음부터 계신 이사님들도 계시고 또 중간에 들어오신 이사님도 계시지만 이사님들이 이제 1년에 회비도 내시고 우리가 1년에 2번 이사회를 하고 있어요. 봄 이사회, 가을 이사회. 그래서 이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임원들을 할 일도 우리가 맡은 일을 충실하고 그래서 임원과 이사회 이게 굉장히 잘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고혜선 회장님은 지금 취임하신 지 곧 1년인데 이렇게 지내보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어떤 게 있나요? 이제 이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사실 저는 이제 취임하고는 6개월이고 그렇지만 작년 우리가 12월 10일 날 여성의 감사의 밤 행사를 했었어요. 연말을 맞아서. 그때 이제 같이 우리 이사님들과 임원들과 또 한인사회 분들과 함께 정말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선물도 나누고 그런 행사를 했었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여성의 이사님들과 또 함께 우리가 한인 회비를 그때 모금해서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게 기억에 남는 그런 일이었고 또 우리가 코로나로 한동안 중단했던 그 우리가 교육부에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리더십 프로그램 그게 작년에 새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봉사부 봉사활동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했었는데 지난 구정을 맞이해서 우리가 널싱홈에서 한국무용단하고 같이 이렇게 노인들 널싱홈 계시는 분들과 함께 정말 무용도 선보이고 그분들 너무 즐겁게 해드렸던 그런 일이 감사하고 어제는 사실 문화부에서 그 디지털 카메라로 보는 세상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 어떻게 사진을 찍을까 그 행사를 했는데 사실 60명으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했는데 90명 이상이 등록을 하셔서 우리가 거기서 다 스탑시켰어요. 그런데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도 한 75분 정도 오셔서 정말 그 강의실을 꽉 채우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오신 분들이 정말 사진을 어떻게 다시 찍을 수 있을까 그걸 많이 배웠다 하셔서 한인 사이에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을 생각하니까 보람이 있습니다. 보람된 시간이셨겠어요. 굉장히 보람 있는 시간이었어요. 회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성회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우리 여성회 사진을 모두 고혜선 회장님이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회장님이 되셨는데 우리 고혜선 회장님이 참 귀한 분 회장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 여성회 로고가 백조인데 이분이 정말 백조처럼 우아하게 그냥 밑에서 일을 정말 많이 하시고 일을 전부 다 하시는데
참 우리는 여성회는 고혜선 회장님 모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발전할 수 있었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사진은 네. 제가 강의를 한 게 아니고 박지영 목사님이라고 스페셜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군요. 예. 강사님을 모시고 있어요. 네, 이제 또 다른 분들이 사진 또 이제 같이 찍는데 도움 주시겠어요? 네, 배우셨으니까. 우리는 또 사진하고 또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 그것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됩니다. 각자 그러니까 여성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 먼저 박순자 준비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방금 고혜선 회장님께서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제가 여성회 18대 회장으로 취임을 하던 그 해가 2019년이에요. 2019년에 취임을 하고 이제 일을 많이 하려고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 마이 굿네스. 갑자기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어. 그날이 아마 내가 3월 11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부터 대면 행사는 없다. 그래서 아쉬워하셨겠어요. 많이 실망하고 힘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방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여성회가 다시 활기를 찾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내가 취임을 할 때 18대 회장으로 취임을 할 때 그때 모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꿈과 사랑을 실현해 나가는 지혜로운 여성들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지혜로운 여성들이라는 건 우리가 전부 지혜로운 여성이 되고 싶죠. 되고 싶은데 저 생각에는 지혜로운 여성은 미리 준비하는 여성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들으셨겠지만은 우리 건화 단장님은 2089년 여성의 합창단이 시작하던 그날 첫 연습 때부터 35년을 준비해 오셔가지고 이제 며칠 있으면 할 그 35주년 기념 공연에 이제 참석을 하시고 또 우리 고혜선 회장님께서는 여성이 시작하면서부터 쭉 이분은 또 홍성옥 첫 회장님하고 이렇게 친척으로 해서 연관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여성회는 정말 꿈과 사랑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순자 회장님께서 꿈과 사랑으로 지혜로운 여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표현을 꿈과 열정으로 새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해가는 여성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꿈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성이니까 정말 아름다움을 추구해가는 그런 여성이라고 이제 표를 붙이고 약간 좀 틀리지만 그게 말은 틀리지만 어떻게 보면 문맥상으로 같은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단장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이 참 이 가정에서도 여성이 잘해야 가정이 발전을 하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우리 여성회에서 우리 여성들의 교육 그리고 발전 부흥하고 아름다운 여성 꿈과 비전이 있는 여성을 길러내는 것이 여성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잘 되면은 그냥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집안에서도 여자가 보스가 되면은 그 집안은 편안하다고. 그렇듯이 여성들이 똑똑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나라나 세계가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들의 책임이 무한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리더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또 지난 주말에 이사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저희들은 이사회를 이제 1년에 2번 하는데 봄 이사회는 주로 이제 4월 달에 하고 가을 이사회는 이제 9월 달 이렇게 하는데 지난 이사회에서는 이제 저희 이사회 분들이 모여서 우리 여성의 그동안 뭐 재정 보호라든지 이런 걸 다 하면서 특별한 일을 우리가 35주년 음악회를 두고 이제 음악회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금 잘 우리가 협조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걸 의논하고 또 여성의 회장과 그다음 이사회는 얼터네이트 해로 이렇게 취임을 하는데
임기가 2년인데 저는 아직 1년이 남았지만 1년 전에 이미 회장을 선출해서 그다음에 거기서 1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고 회장 취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회장을 우리가 공천해서 그 인준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회장 그 박순열 지금 현재로는 서기로 계시는데 그분을 인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을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키면 그 1년 후에는 또 그분이 회장을 취임하시게 됩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공천해서 승인을 받고 이런 일을 함께 하고 또 식사도 나누고 우리가 또 마지막에는 이제 AI에 대한 그 강의 그 이용옥 교수라고 노스이스턴 교수님으로부터 지금 AI가 우리 삶에 주는 영향이 어떤 건지 강의도 듣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싱어롱도 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굉장히 다채로운 행사와 그렇죠. 함께 하신 시간이었네요. 네. 사실 시카고에 계시는 분들이 여성회 꼭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회에서 우리가 펼치고 있는 이 행사라든지 다 알아야 되니까. 그 액티비티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여성들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집안의 살림을 시작하면서 그래도 여유 있는 시간 짬짬이 자기 자신을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자기 자신을 개발하면서 행복해야지 행복한 것. 왜냐하면 내 자신이 불행하면 I don't care about my husband, my children. 그러니까 안 되죠. 자기 자신이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데가 지금 방금 고혜선 회장님이 말씀하신 여성회 또 권오아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거기가 사실 뭐 우리가 가끔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면 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럼 1년에 회비 100불이에요. 100불 하면 우리가 이사회 할 때마다 항상 저녁은 무료로 대접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디스카운트해서 참석할 수 있고 너무나 좋은. 그리고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요. 꿈과 사랑을 실현해 나가는 건강하게 나이를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사비가 1년에 100불입니다. 100불이면은 300불, 500불의 가치 있는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6월 24일 날 이사장으로 취임하세요. 그래서 아마 이사를 굉장히 많이 홍보하시는 것 같아요. 앞두고 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그럼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카고 한인 여성 합창단이 이제 어떻게 생겼고 어떤 행사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단장님 언제 시카고 한인 여성 합창단 생겼나요? 네, 여성 합창단은 1989년에 35년 전에 생겼습니다. 그때는 합창단이 저희가 처음 창설했어요. 그리고 한인회 하면은 남자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여성회 하면은 여자들이 모이는 곳. 그때 그러니까 60년, 70년, 80년대까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한인회에 남자가 하는, 여자가 하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합창시장 하는 것도 그 링컨 에비뉴에 있는 그 한인회 속에서 했습니다. 연습도 거기서 하고 그래서 9명이 시작해서 했는데 지금은 50명입니다. 그렇죠. 커졌네요. 그리고 우리 50명이 뭐 노래도 하지만은 재정적인 서포트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차세대를 위해서 기금 조성을 하는데 많은 돈을 지금 기금을 모을 수 있는 게 우리 합창단원들이 50명이 협조를 해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준비원장님도 만불 내주셨죠. 그리고 저 고문님들 5,000불씩 그리고 부단장님 뭐 저도 물론 만불을 냈지만은 그리고 고혜선 회장님 그리고 임원들이 1,000불씩 다 냈어요. 그리고 그랬군요. 우리 회원들도 뭐 500불, 300불, 200불, 100불 다 동참하셔서 지금 많은 기금을 조성했는데 그게 여성회의 차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리더들을 뭐 50대, 40대로 해서 우리가 옛날에 제가 회장할 때 꿈꾸었던 것처럼 우리 일리노이 우먼스 클럽, 그러니까 미국 USA 우먼스 클럽하고 같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회장 취임 때 99년에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걸 못 이루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재정적으로 풍부하면은 그 전에 제가 회장할 때 필리핀 저기 우먼스 어소시에이션, 네. 차이나 우먼스 어소시에이션 역시 또 USA 우먼스 어소시에이션에서도 편지가 오고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그때 그거를 이루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이룰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오래되셨다 보니까 이렇게 역사를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는 우리가 time to 이렇게 그 이사장님도 미국에서 이렇게 교육자로서 오래 하셨고 네. 이런 리더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충분히 이 세대를 위해서 네. 우리가 양성해야지 우리가 이제 죽고 나면은 영어로만 하다가 끝나면 아니 한국말로만 하다가 끝나면 안 되니까 네 오래오래 갈 수 있도록 네, 지속적으로 여성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네. 여성회가 되게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합창단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함께 나오시게 된 이유가 시카고 한인 여성회에서 특별한 음악회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네, 제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준비위원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정말 두 분이 계시니까 네. 제가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은 꼭 이 준비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네.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권화 단장님, 그다음에 연숙자 제1부단장님, 네. 김호정 제2부단장님, 정조숙 고문. 네. 박희숙 홍보부 부장, 서명혜 홍보부 차장, 김앵순 친교부 부장, 김순옥 친교부 차장, 고희숙 엘토 팀장, 우린 팀장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김영옥 메조 팀장, 김애자 소프라노 팀장, 김재란 합창부 부장, 경정옥 합창부 차장, 고애선 한인여성회 회장님, 그 다음에 심형란 시카고 한인여성회 이사장님께서 이 16분이 네. 준비위원으로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시작은 권화 단장님이 5년 전에 벌써 머리에 구상을 하셨어요. 저 영특한 브레인으로 5년 전에 구상을 하시고 아무튼 우리 단장님은 하루 24시간을 이 합창단을 위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까 네. 구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발전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분이 말씀하시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완벽함이에요. You know, perfect, flawless. 아무튼 빈틈없이 아무 흠결 없는 그런 합창제를 하려고 준비를 하시는데 아무튼 제가 거기에 준비위원장으로 뽑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년 전부터 계획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이 4월 21일에 있을 그 공연을 위해서는 네. 지난 2023년 4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꼭 1년 전부터 와. 시작했죠. 그렇게 이제 구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첫 모임을 가진 거는 8월 29일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네. 매월 마지막 화요일에 모여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같이 의논을 하고 거기서 뭐가 부족하면 금방 우리는 즉석에서 네. 다음 달까지 미루자 네. 그러지 않아요. Right 우리는 야 네. right now we do. 이 두 분 얼마나 능력 있으신 네. 분이세요. 추진력도 있으시고. 그렇지. 추진력, 과거에 대한 역사, 그 다음에 이제 네. 또 경제력도 우리를 뒷받침해줘요. 사실 우리가 이런 단체를 경영할 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인물. 두 번째 중요한 게 자금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할 때 우리가 제일 처음 포커스를 맞춘 게 8월 29일 날 만나서 어디서 우리가 도네이션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광고를 받을 수 있을까. 네. 그렇게 해서 편지를 보낸 게 땡스기빙 전에 보내는 게 가족들이 모이기 전에 이렇게 가족들 간에 의논을 하실 수도 있겠다 그쵸. 싶어서 10월 말에 그 광고 도네이션하고 네. 그다음에 후원금을 이제 10월 말에 보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기금이 방금 권화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혜선 회장님 말씀하신 것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여성회가
우리 합창단이 시카고 동포사회에서 받고 있는 이 사랑과 감사와 신뢰심, 그걸 우리가 느끼면서 정말 우리가 일을 하면서 행복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잘해야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매주 월요일에 합창 연습을 했습니다. 아까 이온희 이사장님이 창단하실 때 월요일 저녁에 시작을 했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35년 동안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아직도 월요일 날 합창 연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간을 늘렸어요. 7시부터 9시 30분까지. 근데 오늘 아침에 또 김재란 부장님이 연락을 해와서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딱 12일밖에 안 남았. D-Day까지 12일밖에 없으니까 화요일을 보태자. 아니면 또 목요일을 보태든지. 그러니까 월요일만이 아니라 월, 화, 목, 사흘을 하자. 뭐 아무튼 이런 것까지 우리는 전부 단장님 철칙이 그래요. 모든 건 우리가 의논을 해서 같이 결정한 후에 실행한다. 그래서 오늘 저녁 7시에 우리가 모이면 그걸 의논해서 시간을 어떻게 늘릴까, 요일을 어떻게 늘릴까, 그걸 결정할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 음악회는 그럼 어떤 음악회이고 주최하게 된 이유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단장님. 이 음악회는 우리 여성회의 합창부의 음악 회이기 때문에 여성들을 많이 모인 합창단. 그러니까 우리는 소프라노, 메조, 엘토 3부 합창단이 됩니다. 혼성이 아니죠. 그리고 또 우리는 뭐 종교음악만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다양한 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회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주최하는 거는 우리는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하니까 이게 굉장히 저희 여성회로서는 중요합니다. 그쵸, 뜻깊은 행사겠어요. 그래서 스코키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이제 처음에 4곡을 부르는데 아름다운 날, 꿀구름 속에, 그 다음에 데니보이, 라테스키의 행진곡 이렇게 4곡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면은 젊은 아주 멋진 남자분들이 나와서 남성 사중창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두 분이 Four Hands로 그 스타인웨이 9푸트 큰 걸로다가 두 분이 이제 또 피아노 연주곡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4곡을 더 부르는데 Sound of Silence라는 거 하고 걱정 말아요 그대, 쾌지나 칭칭난의 향수, 그렇게 4곡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면은 우리가 준비원장님 또 회장님이 이제 드리고 단장 그리고 지휘자 반주자 4분에게 이제 꽃다발 증정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앵콜 송으로 다 함께 오디언스와 함께 보리밭을 부르고 끝나게 됩니다. 앵콜 해주세요. 그러니까 앵콜 꼭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앵콜곡까지 준비하고 이제 꽃다발 4분이 다 받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앵콜송을 꽃다발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 걸로 이제 끝나는 건데요. 저는 뭐를 하면은 완벽해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우리 회장님을 우리가 합창자가 있을 때에 회장님을 모시려고 정말 못하시겠다고 2번씩 그러시는데 그렇게 모셨는데 그러니까 회장님 좋으시죠. 지금 이렇게 준비위원장님 좋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일하기가 너무 수월합니다. 그래서 참 행복한데 이제 2주일 후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30주년에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참 시카고 교민 사회를 들었다 날 정도로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회원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우리가 50명 가까이 되고 48명입니다. 그래서 소프라노, 메조, 엘토 각 파트에 다른 오르가니제이션에서 솔리스트면은
오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오신다는 분이 많은데 못 오십니다. 뭐 어떤 분은 아주 하이 보이스를 낼 수 있는데 바이브레이션이 심하다 그러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벽의 완벽을 가하는데 우리 합창도 그렇지만 이 찬조 수련들이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인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남자 4분이 다 성악 전공하시고 그리고 지휘자시고 대학 교수도 계시고 대단한 실력자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 피아노 우리 반주자도 대학 교수시고 그다음에 같이 치는 분은 그 캐네디안이에요. 캐나다 분이신데 아버지가 중국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성이 친인데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같이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귀한 음악회예요.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기도 했지만 이거는 뭐 정말 좋은 100불, 50불, 30불 내고 오시기에는 너무 좋은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 음악은 세계 공통어다. 우리가 불란서 말을 모르고 이태리 말을 몰라도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악은 세계 공통어. 음악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음악으로 우리가 정말 꿈을 이루고 우리 생활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회에 다 오셔서 좋은 음악회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봐도 우리가 생이 달라지잖아요. 좋은 책 한 권을 봐도 우리가 참 생각이 달라지고 그 꿈이 달라지듯이 음악회에 오셔서 우리 한인 교민 사회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음악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호와 단장님은 30주년에도 단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더 많은 경험과 여러 가지 그때 경험을 해서 정말 훌륭한 음악회가 될 줄 저는 그렇군요. 저희 그 장소랑 날짜, 시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초청 메시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4월 21일 4월 21일 썬데이 오후 5시 스코키에 있는 스코키 퍼포밍 아트 센터입니다. 초청 메시지도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저 아까 권호아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 저 특별 출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훌륭하시다고 그러셔서 제가 그분 성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경진 지휘자, 정혜원 반주자, 김용민 테너, 김건영 테너, 이수영 베리톤, 브라이언 리 피아노, 그다음에 김순덕 소프라노, 그다음에 안혜미 플루티스트. 이게 한국말하고 어려워요. 플루티스트. 박주미 소리. 그다음에 장윤실 소리. 그다음에 김덕환 장구. 이렇게 전부 몇 분이죠? 11분이 나오십니다. 이분들은 찬조로 아주 화려하고 다양한 음악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카고 한인 여성의 합창제 소식 너무 감사하고요. 잘 치러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활기차고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표는 거의 다 매진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표를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와서 구입하실 분은 그 몇 분밖에 못 사실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표가 많지 않아요. 거의 다 매진돼 있습니다. 그럼 미리 살려고 하면 여성회에 연락해야 되나요? 포스타에도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847-692-3336.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전화 오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최고 기온 69도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대체적으로 60도를 웃도는 따뜻한 한 주가 될 전망인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봄 기운 가득 만끽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9시 한인동포사회 유익한 방송, 생방송 시카고 지금이 재방송됩니다. 채쌤의 홈트레이닝 영상 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윈TV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채쌤입니다. 오늘은 2주 만에 효과 보는 팔 라인 정리 운동 저랑 함께 해보실게요.
오케이. 먼저 집에 덤벨 있으시면 가벼운 거 들고 오셔서 오늘 운동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덤벨이 없다 하시면 맨몸으로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물병 들고 오셔서 각 한 손에 잡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잡고 체스트 오픈, 가슴 닫았다가 열어주는 운동으로 시작할 거예요. 시작. 오케이. 이거는 가슴 운동이에요. 그래서 가슴으로 열었다가 가슴으로 다시 닫고, 팔이 아니라 가슴 닫고 늘려주고. 좋아요. 오케이. 가슴 운동도 해주셔야 돼요. 가슴이 큰 근육이라서요. 큰 근육 운동을 해주시면은 기초대사량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해도 훨씬 더 다이어트에 효과적이에요. 오케이. 그렇지. 제대로 가슴 운동. 오케이. 호흡 후 뱉고 열 때 후.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다음에는 숄더 프레스, 어깨 운동. 90도로 덤벨 잡아주고 쭉 천장으로 뻗었다가 내려오고 쭉. 이거는 어깨 운동. 쭉. 그렇지. 쭉. 이게 힘들면 천천히 하셔도 돼요. 내려와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올려주시고, 쉬었다가 올려주시고. 어깨가 이렇게 승모근이 들리면 안 되고. 그렇지. 쭉. 오케이. 이거는 올릴 때 호흡 후 뱉고 후. 다시 후. 너무 내려가지 않고 90도 정도 유지하면서. 그렇지. 올려줄게요. 오케이. 다음은 프론트, 사이드로 올려볼게요. 앞으로 덤벨 올렸다가 옆으로 쭉. 앞으로 할 때는 어깨 앞쪽으로 들고, 옆으로 할 때 옆쪽 어깨로. 집중해서 앞 어깨, 옆에 어깨, 앞. 그렇지. 옆. 어깨 운동 해주시면 팔 라인이 진짜 달라져요. 저 믿고 딱 2주만 해봐요.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지. 어깨 아프시죠? 막 근육통이 벌써 오시죠? 잘하고 있어. 그렇지. 옆으로 쭉. 오케이. 쭉. 팔꿈치를 멀리 보낸다는 느낌으로요. 그렇지. 팔 말고 팔꿈치 던진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잘했어. 그다음엔 다시 발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고 덤벨을 이렇게 크로스로 올려줄 거예요. 크로스. 그렇지. 오케이. 쭉 보내주고. 오케이. 요거는 가슴 운동이에요. 가슴. 팔 아니고 팔꿈치를 멀리 보낸다는 느낌. 오케이. 쭉. 보낼 때 호흡 후. 오케이. 후. 익숙하지 않은 동작이라 가지고 어색할 수 있는데 잘하고 계세요. 그렇지. 하실 때 몸 코어는 움직이지 않고 잡아주고. 그렇지. 쭉 보내주고.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다음 운동 해볼게요. 다음에는 우리 여기 팔뚝 안녕살 뺄 거예요. 집중해서. 먼저 몸 숙여준 다음에 뒤로 팔을 쭉 빼줘. 일자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거예요. 팔꿈치를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느낌. 오케이. 최대한 팔꿈치 던져주고 내려오고, 던져주고 내려오고. 오케이. 쭉. 힘드신 분들은 좀 천천히 진행하셔도 괜찮고, 강도 세게 원하시는 분들은 더 빠르게 왔다 갔다. 오케이. 왔다 갔다.
올릴 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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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다음에는 아까는 요 위아래로 움직였다면 팔꿈치 고정하고 이렇게 펴줄 거예요. 이렇게. 이게 너무 무거우신 분들은 덤벨 없이 맨몸으로 쭉 짜줘도 괜찮아요. 여기 팔 뒤쪽에 자극 느끼시면서 팔꿈치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 안 되고 팔꿈치는 고정. 쭉 짜주고 여기 팔 뒤쪽 근육을 짜준다는 느낌으로 쫙. 쭉. 이 운동 계속 해주시면 우리 안녕살, 안녕하실 수 있어요. 좋아요. 그렇지. 오케이. 다시 덤벨 잡고 쭉. 상체를 숙일수록 더 힘들어요. 오케이. 자, 다음은 이두. 여기 우리 뒤쪽 아까 운동했으면 여기 앞쪽 근육 해볼게요. 팔, 어깨 넓이 정도로 발 벌리고 팔꿈치 옆에 고정해주세요. 어깨. 그다음에 쭉 들어주실 거예요. 여기 요 팔로 든다는 느낌으로 쭉 들어주고 쭉. 여기 팔, 여기 전완근 아니고 여기로 들어준다는 느낌 집중하면서 쭉 최대한 늘려줬다가 가지고 오고 가지고 올 때 호흡 후. 그렇죠.